안녕하세요. 차쌤입니다. 오늘은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내용 중에는 운명을 바꾸는 방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운명을 바꾸려면은 운명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패턴이 있는지.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오늘 회사에서 그냥 상사한테 욕 안 먹어야 되는데, 오늘 애기 돌봐야 되는데, 뭐 설거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이렇게 운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진 않죠? 뭐 가끔 가다 하겠죠. 뭐 한 번씩 교회나 절을 간다든가 아니면 정말로 너무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만 하겠죠. 저처럼 매일 24시간을 생각하는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아마 연구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 운명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함으로써 운명을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운명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카페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운명에 대한 부분을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취자분들께서 아니 그러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세상은요, 4차원 그 이상까지도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낄 때는요, 보통 3차원 세상을 느껴요. 그렇죠. 뭐 좀 더 많이 느끼면 뭐 3.5차원, 3.5차원 또는 4차원까지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4차원을 느끼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절반만 느끼는 겁니다. 그 이유가 과거까지만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쵸? 이 4차원을 안다는 얘기는 과거부터 미래까지를 전부 다 볼 수 있어야지만 4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방향으로만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과거라는 현재 또는 과거. 그렇지만 진짜 시간대를 봤을 때 보통 4차원을 시간을 포함을 하거든요. 이 시간을 넘나들어야지만 4차원을 완벽히 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까지도 보는 눈이 있어야만 4차원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차원을 하나씩 더 높여나가면 더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2차원이 있죠. 2차원. 가로, 세로. 예. 여기에 이제 높이가 더해지면 3차원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여기에 높이를 추가하려고 하면 그냥 높이가 더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로 세로 10cm 이제 높이가 10cm다라고 했을 때요. 이 높이 10cm를 느끼려면요. 이 10cm를 무한대로 나눠서 그 쪼개져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익혀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무한대로 쪼갤 수는 없으니까 뭐 10cm라고 하면은 1cm 간격을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야 돼요. 이거는 제가 도식이 그림이 있으면 설명이 참 쉬울 텐데 제가 추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그림을 좀 칠판에다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랬을 때 10번의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간단한 가로 10cm, 세로 10cm, 높이 10cm를 설명하려면 10번의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이 세로 때문에. 그런 것처럼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운명에 대해서 설명할 때 4차원, 5차원, 6차원이 될지도 모르고 7차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다 설명하려면요. 계속 이야기를 해서 그때그때 변화를 다 이야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운명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다시 이야기의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 이제 보통 상담으로 오시죠? 현재 무슨 일이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요. 차쌤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그랬을 때 저는 지금은 길이 없어요. 지금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A의 길을 가실 거예요. 또는 그쪽으로 선택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랬을 때 당연히 상담자분은요, 굉장히 실망을 하시죠. 왜냐면 바로 상담을 받고 미래를 안다면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되게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는요, 달리는 차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운명은 달리는 차 안에 있어요. 다 각자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진짜 운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지나쳤어. 뭔가 옆으로 빠져야 되는데 길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돌아올 수 있어요? 아니면 바로 옆에 길도 아닌데 그냥 막 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달리고 있는 속도에서? 절대 안 되죠. 이미 지나치면요, 끝입니다. 그럼 한참을 돌아가야 돼요. 한참을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는데 옆길로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그리고 직진을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어요. 다음에 어디로 빠져야 될지 알고 있지만 바꿀 수 없잖아요. 그쵸? 다음 여기를 놓쳤으니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길은 3km 앞에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꾼다고요. 3km를 반드시 간 다음에 바꿔야 돼요. 운명도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미래를 안다고 해서 바꿀 수가 없어요. 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여기서 착각하시는 게 많습니다. 그 고속도로를 혼자만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착각이에요. 운명을 본인의 운명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운명을 혼자만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기서 오류가 나는 거예요. 운명은 혼자서 달리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70억, 80억 인구가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 운명을. 혼자서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에 차가 쌩쌩 같이 옆으로 한 70억 대가 같이 달리고 있어요. 거기서 운명 그렇게 자기가 미래를 안다고 확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꿉니다. 물론 좋은 길을 들어선 것도 못 바꿔요. 여기서 나쁜 길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좋은 길로 달리고 있는데 쉽게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좋은 이야기죠. 그쵸?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차쌤한테 못하러 상담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상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또 착각하는 거. 본인이 차 한 대만 운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담자의 기본적인 보통의 생각? 문제점이라고 하긴 않을게요. 다 같이 공통에 갖고 있는 생각이니까요. 지금 현재 자기가 그 문제에 고민하고 있다고 그 문제 하나만 탑승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의 지금 끝은 도달해 있는 것 같고요. 결과점으로. 그렇지만 다른 문제의 시작점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동시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할까요? 나는 지금 취업 문제로 고민이에요. 굉장히. 취업 문제로 머리 싸매고 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요, 상담 와서 취업 문제만 이야기를 해요. 다른 문제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취업 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문제가 다시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어요. 항상 사람은 뭔가 시발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뭔가 결혼 문제일 수도 있고요. 공부일 수도 있고 다른 거 다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자기가 차 한 대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차 100대를 움직이고 있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크고 작은 자동차를요. 그랬을 때 어떤 차는 이미 종점에 다 달았어요. 근데 어떤 차는요, 지금 스타트를 해요. 스타트를 하고 있는 운명의 시점들이 있다라고요. 저는 상담 때 주로 이 시점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뭔가 스타트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 결과점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또 시간이 지나서 몇 킬로미터 앞에 그 순간에 빠졌을 때 그것도 한참 돌아가서 다시 시작점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중간에 결과를 막 그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운명만 달리는 게 아니라 70억 대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시작점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바보같이 지금 현재 난 이 문제만 고민이고 이것만 지금 최고의 문제야. 이것만 해결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게 어찌됐든 시간이 지나서 그 문제가 어쨌든 지나버렸어요. 뭐 큰 일이 터지든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든 어찌됐든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그 이후에 또 문제가 발생 안 할 것 같아요. 1, 2년 단위로 계속 발생할 겁니다. 좀 더 뭐 운이 좋은 사람은 뭐 10년 후에 발생할 수도 있고요. 반복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계속 시작점을 계속 베스트기를 선택해서 가야 돼요. 시작부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은 엉망인 길을 선택하고요. 베스트만 좋은 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원래 최초의 스타트가 중요한 거예요. 최초의 스타트. 무조건. 어떤 부모에게 태어났느냐. 최초의 스타트죠. 누구랑 결혼했느냐. 최초의 스타트입니다. 결혼 생활의 스타트예요. 근데 결혼 생활을 10년 한 뒤에 지금 배우자랑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크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전 부모님과 사이가 너무 나빠요, 엄마랑.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엄마를 바꿔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원래는 그게 가장 최선인데. 근데 뭐 부모님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 배우자, 태길로 자녀, 이거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스타트가 계속 생기잖아요. 그쵸? 대학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맨 처음 대학 선택. 뭔가 스타트예요. 대학의 스타트. 뭐 더 거꾸로 갈까요? 초등학교의 스타트, 중학교 때도 스타트가 있고, 고등학교 때도 스타트가 있고, 대학교 때도 스타트가 있고, 취업에서도 스타트가 있고, 뭐 결혼에서도 스타트가 있고, 계속 생겨납니다. 이게 가장 굵직한 것만 얘기한 거예요. 또 작은 것들이 또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상담 때는 이 스타트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고요. 결과는 바꿔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 아니면 좀 더 다시 해보고 싶다. 이미 나는 결과점에 도달한 것 같지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새로운 스타트를 하고 싶어요. 이 길에. 그걸 상담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알아요. 저한테 상담 오신 분들 중에 이제 한 50대이신 분이 있어요. 최근에 상담을 오셨었는데 이분은 자기는 50대 동안 실수를 너무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똑같은 실수를, 비슷한 실수겠죠. 그걸 반복해서 하셨어요. 제가 상담 때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이거를 반복해서 하셨겠네요 라고 했어요. 그러셨대요. 그 몇십 년 동안. 네. 이분의 가장 큰 오류, 생각의 오류는요, 그 스타트 지점에 대해서 큰 고민을 안 했던 거예요. 항상 결과점에 대해서만 고민을 한 겁니다. 눈앞에 닥친 도착 지점, 길을 한참 와서 뭔가 결과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한참 왔어요. 한 1km에서 10km까지가 목적지인데 한 9km 왔더니 한 9km 전까지는 길이 좀 갈만했어요. 9km에서 이제 10km 가는 길에 와보니까 여기가 자갈길인 줄 몰랐던 거예요. 저 앞에 보니까 마지막 도착 지점 보니까 낭떠러지가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질문을 하죠. 그럼 처음에 10km 전으로 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 단계만 시야에 있었던 거예요. 항상 눈앞에 그 단계만. 근데 명심해야 될 게요. 그 단계는 늦는다는 얘기죠. 항상 시작점을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고민이 타 역술인들은요. 그 사람들 시야도 똑같아. 그 단계만 생각해요. 왜냐? 과거에 좋은 스타팅 지점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게 보기가 실제 되게 어렵습니다. 사주를 완벽히 분석하고요. 이 동사주들이 어떻게 살지를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왜냐면 똑같은 사주, 생년월일시가 똑같은 사주가 다 전부 다 다른 길을 가거든요. 다른 스타트 지점을 갔습니다. 또 다른 스타트 지점을. 그렇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일부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가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내가 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동승자가 누군지. 차를 꼭 혼자 운전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생기면 가족이 같이 운전해요. 가족에 따라서 또 길을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탔어요. 4인 가족이에요. 자녀가 둘 있어요. 화장실 가고 싶대요.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는데.
기름이 많이 안 남았어요. 목적지까지밖에 도달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화장실을 가려면 조금 옆길로 빠지고 가야 돼요. 근데 옆에 아기가 오줌 마렵다고 하는데 어떡해요? 차 안에다 쌀 수는 없잖아요. 뭐 페트병도 없어요. 가야 됩니다. 나는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그게 바로 동승자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변화가 많이 일어나요. 같은 사주라도요. 그렇지만 저는 이야기 때 사주를 볼 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이 사주랑 생년월시가 똑같은 사람 누군가는요, 그냥 직진해서 갑니다. 절대로 옆으로 빠지지 마세요. 그럼 중간에 차가 설 거예요. 그럼 굉장히 고생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바지에다 싸라고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는. 그게 왜냐면 차라리 바지에다 싸고요.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에 옷 갈아입혀주고 좀 씻기면 해결이 돼요. 자동차도 좀 닦으면. 근데요, 옆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중간에 빠졌다. 애기 때문에 다시 복귀해서 목적지까지 도착할 만한 기름이 안 된다. 그럼 중간에 서죠. 그럼 운명이 더 꼬여버립니다. 그쵸? 이런 게 바로 또 사주를 보는 이유가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요. 사주에 대해서 완벽한 이론을 알고 있고 무수히 많은 운명들을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상담 오셨던 분들, 이제 예전에 상담 오셨던 분들 중에는 시간이 지나서 제가 뭐 꽤 오래 했으니까 재상담을 많이 하세요. 아,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사건은 어쩔 수가 없었고 또 사건이 발현됐다. 뭐 그때 찻샘말을 들을 걸, 뭐 시작점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걸,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랬을 때 좀 아쉽죠. 저는 그 시작 지점에 대해서만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으면 분명히 좋은 운명 같은 생년월일시 중에 가장 베스트 초이스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또는 꼬린 지점에 도착을 해서도 계속 달려서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거나 다시 유턴을 해서 나아가는 방향이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을 많이 피력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운명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은 좀 자동차 달리고 있는 고속도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다양한 관점으로 운명을 이해하고 있다면 운명을 개선시키고 바꾸는 거는 식은죽 먹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상담을 받고 있는 당사자의 운명, 본인 자체도요, 운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지만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